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6의 5번째.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는 것만을 바랄 뿐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잃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또 잘난 자식도, 이쁜 아내도, 능력 있는 남편도 얻고만 싶을 뿐이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예가 바로 호도라고 하죠. 즉 저장강박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TV 특종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 자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웁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남이 버린 물건을 집에 갖다 놓을 뿐 하나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질 못하죠. 망가진 장난감도 도저히 쓸 수 없는 가재도구도 남이 버린 쓰레기 더미도 그저 쌓아놓을 뿐 버리질 못합니다. 저도 저장강박증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주는 비닐봉지 한 장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갖다 놓을 뿐이죠. 그래서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이 점령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물건을 버리라고 해도 그들은 물건을 버릴 생각을 못합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생각해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장강박증, 이것은 이런 저장강박증이 아주 이게 강박증의 일종인데 극단적인 이런 강박증 환자만의 문제일까요? 현대인들은 사실 모두 저장강박증 환자입니다. 이미 쓸모없어지는 운동기구나 남주긴 아깝고 쓰자니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분명 집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상한 취미, 즉 수집품,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컬렉션이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저장강박증의 일종일 뿐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시커먼 수석을 모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수석 몇 개 집에 장식하면 되는데 온 방안과 거실을 돌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도 얻기만 하고 잃기는 싫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안 가득히 장난감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담 시리즈라고 해서 그런 장난감을 온 방안에 가득 놓아놓고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궤목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저 쓸모없는 나무뿌리일 뿐인데 그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워놔서 사람이 다닐 길도 없을 정도로 그걸 모아놓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효소가 좋다고 해서 5만 가지 과일이나 채소, 뿌리, 이파리로 수백 병 이상의 효소를 담궈놓고 그걸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 평생 먹지도 못할 분량입니다. 또한 그걸 다 먹었다가는 그 효소가 당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 당뇨병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몸에 좋다는 술을 담궈서 집안 가득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 담궈놓은 술 다 먹었다가는 아마 간경화나 간암으로 아마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또 어느 집에 가면은 온갖 오래된 카메라서부터 수많은 렌즈까지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진은 별로 찍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사진을 한참 찍을 때 렌즈와 카메라를 사드리곤 했습니다.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요. 사진의 컨텐츠가 중요한데 저 렌즈만 있으면 정말 내가 유명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것 같다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도 사고 저 렌즈도 사고 계속 사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사진 실력은 늘지 않고 돈에 지출만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팔 수 없는
오래된 카메라 몇 대뿐이 없죠. 이렇게 또한 여자들은 명품백에 대한 집착을 보이죠. 신상이 나올 때마다 수백만 원 하는 핸드백을 사 모읍니다. 그 핸드백만 들면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백을 사서 쟁여놓습니다. 이런 것도 저장강박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보면서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물건을 쌓아놓고 좋아할 뿐 정작 사용은 그리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두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수백 켤레의 구두를 집안에 가득 모아놓습니다. 구두방이 있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컬렉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계값만 몇억 원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를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 환자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건에 대한 흥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 수백만 원짜리 하는 명품백, 수억 원 하는 외제차 모두 몇 달이면 질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지 못하거나 팔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사고 싶고 갖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저장 강박증을 좀 좋게 표현해서 컬렉터라고 할 뿐 물건에 집착해서 얻기만 할 뿐 조금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소장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욕심 때문에 모으기만 할 뿐이죠. 우리는 이처럼 얻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얻는 것에 이유를 붙여서 그걸 합리화하고 뭔가 쌓아놓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쌓아놓은 물건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내 욕심 따라서 버리지 못해서 잔뜩 집안에 들여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뭔가 수집하거나 TV에 나오는 진짜 저장강박증 환자를 보고는 뭐라고 하죠. 법정 스님을 봐도 그렇고 성철 스님을 봐도 그렇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봐도 그렇고 그저 책 몇 권, 탁 책상 하나, 옷 몇 벌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장강박증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집안에 쟁여놓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해합니다. 신상이 나왔으니 새로운 핸드백을 사야 되고 스마트 TV로 교체해야 되고 좋은 수석이 나왔으니 또 그걸 사야 합니다. 또한 유행 따라 옷도 새로 사야 하고 계절마다 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입을 옷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장강박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항상 모자라고 결핍된 상태로 지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집착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물건들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뭔가 희열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내 물건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물건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걸 수집하려고 하고 집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집안은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차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만 합니다. 분명 방 한가득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운다면은 예를 들면 희귀한 신발이나 운동화, 명품백 이런 거 다 채우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으나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결핍감에 시달리면서 더 많은 걸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집안에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고 더 가망 없는 저장강박증 환자는 은행에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돈을 쓰지 못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돈에 집착하는 저장강박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도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이나
인터넷 통해서 은행 잔고를 딱 보면 숫자만 나올 뿐이고 집안은 깨끗하니까 그걸 저장강박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걸 꼭 움켜쥐고 절대로 쓰지 않고 정말 인색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저장강박증과 차이가 없을 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집안은 깨끗하고 집안은 정돈돼 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돈으로 가득 차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 돈 다 짊어지고 죽을 것도 아니고 돈 많아봤자 자식들이 그 돈 바라보고 일도 안 하고 그 돈 뺏으려고 그 혈안이 될 뿐입니다. 항상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평생 행상을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모은 돈 몇억 원을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좋은 곳에 기부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죽기 전에야 그런 좋은 일을 하냐는 겁니다. 살면서 계속 그렇게 남들에게 조금씩 기부를 하고 도와주고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만족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끊임없이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가치를 두고 돈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신적인 가치나 정신적으로 풍요한 것이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수집하고 모으고 사느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보살핀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물건들은 우리의 자아만 강화할 뿐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저장강박증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실증을 내고 또 다른 물건에 집착하고 그걸 사기 위해 우리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저장강박증만 조금 줄여도 우리의 여가 시간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일에서 좀 더 많이 해방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물건에서 무언가를 얻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내 집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걸 쌓아놓지 말고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어떨까요? 그런 것은 아주 쉽게는 돈을 기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자기가 쓰던 옷이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됩니다. 푸드뱅크도 그런 방법의 일종이죠. 그런 식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내 집 밖에 남을 위해 쌓아놓는 것은 질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으면 공허하지만 남을 위한 저장강박증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부가 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의 액수와 자매 결혼한 아이들이 나오고 또한 자신이 도와주었던 항목들, 이번 필리핀 재난이나 말라위의 기아 사태, 수단의 내전으로 인한 난민 돕기 등 항목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될 때마다 그것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눈에 띄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적혀있는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남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장 속에 잔고라든지 내 자신, 내 재산 이런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누군가 뺏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긴 내 마음속에 충만한 마음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은 절대로 질리지가 않죠. 사실 정말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싶은 저장강박증에 걸리고 싶으면 제대로 그 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집을 제외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쌓아놓으면 집안이 어지러질 일도 없고 자신이
잘 수 있는 편안한 공간도 생기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 집안에만 쌓아놓고 그걸 꽁꽁 동여매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 밖에 남을 위해 물건과 돈과 봉사와 헌신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모아도 절대 채워지지 않을 만큼의 무한한 공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 굳이 좁아터진 자기 집에만 뭔가를 쌓아 놓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은 좁아터지고 쌓아 놓을 수 있는 우리 집은 아주 좁고 그래서 쌓아 놓을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게 다 자기 집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집 밖에 쌓은 것을 불교에서 내 집 바깥에 쌓아놓은 걸 불교에서는 바라밀공덕이라고 합니다. 바라밀공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과 봉사, 기부 이런 것들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저장 강박증 환자가 됩시다. 세상 밖에 쌓아놓고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도록 합시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또 남이 쌓아놓은 것에서 얻을 수도 또 있습니다. 이 정말 멋진 순환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 집이 아니라 내 바깥에 수많은 것을 쌓아놓는 정말 독한 저장 강박증 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